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여름은 또 얼마나 길고 무더울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이었는데 이번 여름 역시 그에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에 앞서 한 건축사무소의 잘못된 설계에 허가를 내줬던 전주시가 뒤늦게 건물이 불법임을 통보하면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는데요. 이 문제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건을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전주시와 건설사무소 또 건물에 입주한 기업체 이렇게 세 주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잖아요. 예. 먼저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건축주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죠. 그쪽에 가서 설계를 의뢰를 하고 건축사 사무소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그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이제 전주시겠죠. 전주 행정관청인 전주시는 법령 위반이 없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서 허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 건축 설계대로 건물을 지으면 돼요. 이제 건물을 다 지으면 준공 승인을 내게 해서 사용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사용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건축 허가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나중에 건축 허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사용 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다 자세한 상황 뉴스 보도를 통해 살펴보시죠. 한 중소기업이 지난 2018년 전주시 팔복동에 땅을 구입해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구입한 땅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건축 한계선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는 50cm만 떨어진 상태로 설계도를 만든 뒤 전주시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잘못된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후 잘못된 설계대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전주시는 준공 승인 단계 때 뒤늦게 잘못된 설계에 따른 불법 건축임을 파악하고 기업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황당했죠. 저희로서는 건축 허가도 제대로 받았고 현재 그 건축 허가대로 중간에 이제 약간의 설계 변경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허가도 다 받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지어서 건물을 완공을 했는데 전주시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준공 승인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기업이 항의하자 전주시와 건축사무소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들어올려 뒤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의 중재로 서로 합의서까지 썼지만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정이 급해진 업체가 입주를 강행하자 전주시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설계상 실수가 있더라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책임을 전주시에게 떠넘겼습니다. 전주시는 업무가 많아 제대로 설계도를 살펴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건축 한계선에 대한 그런 표시도 없고 당당히 하루에 한 40건 가지고 있는 그 한 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 15분밖에 많이 주어지는 시간이 없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은 건축사무소와 전주시만 믿고 건물을 지었는데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어쨌든 아무래도 제일 억울한 것은 이 기업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축사무소는 설계 자체를 잘못했고 또 전주시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허가 내주면서 바빠서 못 봤다는데 지금 왜 준공 이제 사용 승인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그때는 안 바빠서 확인했는지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허가라는 게 사실은
금지된 일을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허가라는 거는 뭐 못하게 하고 특별히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행정관청의 그 권한이 큰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대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강고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네. 건축사무소는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어도 시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전주시는 업무가 많아서 이 설계도를 제대로 살펴보기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업체가 설계 잘 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로 충분히 유추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 과실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허가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설계사무소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전주시 말대로 따르면은. 설계사무소는 사실은 법령에 위반된 어떠한 건축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사항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건 전주시의 모든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예. 허가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이거든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주시는 입주한 기업을 고발을 했고 기업은 시와 건축사무소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와 별개로 건축사무소와의 민사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물을 들어올려서 뒤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원활하게 합의가 되려던 게 가장 좋은 방안이었을까요? 그 돈은 이제 누가 부담을 하는지에 대한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였죠, 사실은.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지만 또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건축 허가대로 건물을 지었으나 건축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예요. 네. 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건축 허가대로 건물을 짓고 이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행정 소송이 되게 되면은 사용 승인을 지금 반려를 한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있게 돼요. 이게 기존에 이제 행정 소송이 있었던 많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건데 이 경우에 보면은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지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어떠한 사익과 공익적 필요를 좀 비교해봐서 공익적 필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주의 피해, 사익의 어떠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면 건축 허가대로 지은 거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판례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판례로 든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건축 한계선에 2m냐 50cm냐 이 차이 건축 한계선이라는 네. 거는 도시 미관상의 필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행정소송이 하나 있을 거고 나중에 이걸 계속 지금 전주시가 못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주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설계사무소에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어느 한쪽에서 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부디 원활한 해결 방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